네, 어제 내각 2차 인선 발표에 의해서 사실상 오늘 3차 인선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운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달아오르는 전국 현안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새 정부 내각 인선 총평을 두 분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문님, 인사 이번 18명, 17명 인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자,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고심한 흔적도 있고 예. 또 뭐 사람을 적재적소에 쓴 것도 있고. 어,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전반적인 총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적절한가 아. 하는 문제 갖고 결국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 예. 총체적으로 뭐 무난했다든지 뭐 전문성 있게 골고루 배치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인사에도 큰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다 인사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네. 전문성 있는 사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뭐 잘 되냐 못 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네. 요거는 그 18명 인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 그 인사 자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이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새 정부는 능력, 인품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이라서 지역, 연령, 학교, 성별, 안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거의 빵점에 가깝다라고 제가 그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빵점에 가깝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48대 47 네. 그 초박빙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아, 매우 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정을 잘 끌고 나가려면 본인의 국정을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예. 47%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반대파 쪽의 그 부분을 예. 조금 더 연성화시켜서 지지를 공감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본인도 그거를 처음 일성이 통합과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의견을 잘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허구죠. 그렇군요. 여기에 통합과 지금- 협치의 인선은 아니었다. 예, 전혀 지금 그 1, 2, 3차 그 장관 예. 후보 지명 면면이 보면 그 통합과 협치의 면면이 구석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예. 윤석열 그 당선인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과의 갈등이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인사가 있었죠. 이정식 후보, 또 고용노부 장관 이정식 후보 있었고 농림부 장관의 이제 정만군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역시 안철수의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동정부는 인수위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같이 하기로 한 건 아니었나요?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 말로는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조언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인수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선인하고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선인은 그냥 만나서 자기 설명 쫙 하고 자기 이야기 다 해주면 듣는 사람이 막 자기 말 충분히 이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 예,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군요. 있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예.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뭐 이렇게 하자든지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안 위원장은 말 가만 듣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예예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일체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랬군요. 그러니까 말을 예. 안 하면 윤 당선인이 볼 때는 뭐 말 안 하니까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지 않느냐 네.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고 예.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그 우리 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거의 빵점에 가깝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윤 당선인이 그 청와대 집무실 용산을 옮길 때 첫 번째 발언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아.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18개 부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제왕적 권력의 그 습성을 전임 대통령이 가졌던 예. 또 누렸던 제왕적 권력을 이번 인사 과정에서 과연 내려놓았느냐 아.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는 거고 또 장관들이 어떤 분야는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그 분야에 오래 근무했다든지 뭐 오래 있는 사람을 그 인정했는데 국무위원 장관이란 자리는 예. 전문성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무력, 정치적 판단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자리지 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만 장관을 내 국무위원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예. 걸로 볼 때는 이번 인사가 뭐 어떤 부분은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예.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막 그렇게 봐야 되면 뭐 인사를 놓고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군요. 지금 예. 뭐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를 인선하고 하는 건 본인이 결정권이죠. 그러나 네. 자신의 정치적 상황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48대 47 네네. 차이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라는 맹점 때문에 사실 하나의 표를 얻었어도 승자 독식 다 가져가죠.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나 예. 승자 독식이 예.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예. 승자 독식이 아니라 다 붕괴돼 가지고서 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인선한 거 가지고 엄청난 정권의 위기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인데 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공동정보 파열음 관련해서는요.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호 고문께서는 서로 소통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라든지 안철수 위원장이라든지 누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거죠. 예.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더 상대를 공감대를 끌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상대가 한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럼 피자 벽을 보고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를 주도하고 결정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 문제가 심각한 이상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이번 갈등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대선 직전에 후보 단일화를 할 때 두 사람이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조이 쪼가리로 뭐 문서로 뭐 쓰고 자주 할 것 없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하자. 서로 믿어라. 예.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나를 믿으라 그런 거고 안 위원장 당신을 믿겠다고 이런 데서 출발한 거는 일종의 공동정부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공동정부를 약속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내각 인선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내각 인선에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꼭 뭐 추천한다고 다 받아줘야 되느냐 아느냐 이거 이전에 네. 두 사람 간에 약속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약속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사람을 추천했다면 그건 뭐 일종의 공동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게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이죠. 음. 뭐 그 특별히 흠결이 있고 없고 흠결이 있고 없고 다 잡으면 뭐 다 누구나 다 있고 없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신의 문제죠.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실제 결과적으로도 뭐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네, 지금 안철수 그쪽 쪽에 안철수 그 위원장 쪽 사람을 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사실 며칠 전부터 안철수 의원이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조짐이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면면히 봐도 뭐 저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던 개인적으로
뭐 후배라든가 예. 또는 뭐 40년직이라든가 아. 난 도대체 장관을 인정하는데 무슨 40년직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예.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는데요. 법무장관 지명은 상당히 파격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파격이라면 파격이고 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황당하다 이거죠. 아, 예. 왜냐하면 한동훈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네. 그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동훈 그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자질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동훈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가 다르니까 그건 예. 논외로 치더라도 문제는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당장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보나 안 보나 민주당 반대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 사람들을 그냥 임명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 문재인 정부에 하는 식과 똑같이 하려면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개인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당선인이 내각을 인선했을 때 국회에서 어떻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려져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각을 무난하게 이끌어 가려면 예.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뭐 내가 임명권자는 내도록 한다 그러면 지난 정부 인사권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군요. 상당한 인사다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 예. 부분에 윤석열 당선인의 매우 결함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뭐 그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 관계없이 예. 정치적 상황이 지금 검수완박해서 지금 전국이 아주 팽팽하게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타협봐서 좋은 타결점을 내려내도록 그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 예상을 못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바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지명을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한 인물을 네.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결국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뭐 문제지만은 네네. 더 심각한 거는 뭐 국민의힘이 그 엄호하는 건 좋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인 뭐 임명했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이제 여당 될 거니까 이제 엄호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엄호의 논리가 당신들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임명 잘했느냐 이렇게 아.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임명했을 때 국민님이 얼마나 반대하고 비난했습니까? 더구나 조국은 그 장관 임명 취소, 조국 구속하면서 2019년 10월 달에 과문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데모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조국이 물러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조국, 추미애, 박범계는 잘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그렇게 임명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임명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당신들이 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해야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싸우면서 못된 것만 서로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이웨이식 인사 그러면서 혹시 윤 당선인의 적폐 수사 의지가 담긴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치 보복을 아주 그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결국은 야당하고 또 야권의 지금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싸우겠다 이거 하는 건데 예. 결국 그러면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국민만 골병 드는 겁니다. 지금 네. 민생이 수북히 쌓여서 해야 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끌어내야 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네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초장부터 싸움을 걸고 그러면 뭐 저희들은 뭐 그냥 한 방 치면 금방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예. 않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아주 하수입니다.
왜냐 그러면 야당에서 저 사람이 들어서면 진짜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정치보고 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히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발이 얼마나 심합니까? 뻔히 보이는 수는 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생각이 있으면 예. 정말로 적폐수사를 지난 정권에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적폐수사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그 자리는 야당이 봐도 무난한 사람, 정말로 곁으로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을 안치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예. 정치보복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 누가 또 뻔히 아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무슨 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예. 그 주변의 참모들이 수가 좀 굉장히 하수인 것 같아요. 정치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검수완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이 검수완박 법안 어떻게 하든지 저지해야 한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이달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겁니까? 어쨌든 예 그렇죠. 당론으로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비춰보면 분명히 이 검찰을 오남용을 하는 걸 오히려 조장하고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하자. 이런 절박감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예. 당내에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따져보면서 하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자의 의견이 다수여서 예. 당론은 정했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게 좀 더 타결 가능하면 저희들도 뭐 타결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 네. 국회에서 의결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딱 해버리면 네. 야당이 타협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오히려 촉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검수완박 법안 추진,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오히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네. 좀 더 타협하자는 사람들의 공간이 좁아지는 매우 아주 좁아지는 급격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소위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일종의 좀 선진적인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민주당 안에서 입지를 좁게 만들어 버리게 그럴 되는 수 거고. 있군요. 예. 그리고 검수완박은 옳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네네. 결국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건데 네. 이제 한 20일 있으면 나갈 사람에게 이 법안 국무회에서 의결해라고 압박을 하면 그 대통령이 점점 궁지로 몰리는 거죠. 그거는 아마 지금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본회의 상정도 되지 않았고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검수완박은 안 될 겁니다. 네, 박병석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중요한데 지금 사실 참여연대도 그렇고요. 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착이 먼저인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수사 공백을 채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일단 빼앗고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그런 나오잖아요. 측면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따져보고 또 그 국민의힘 쪽하고도 또 타협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기조는 맞다고 하는 예. 또 국민의힘 쪽에 의원들도 계세요. 권선돌 원내대표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의 개선점에 방향은 맞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야 간에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하면 네. 강력한 대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해버리면 완전히 찬물 끼얹는 거죠. 민주당은 검찰 특권을 빨리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검찰이 문제되는 거는 몇몇 소수의 정치검찰이잖아요. 네.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이 강할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그 권력이 끝날 때 되면 정치검찰들이 완전히 무슨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나서는 이런 그 몇몇 정치, 정치 검찰. 검찰들이 문제인데 예. 그러면 검찰이 그런 짓을 안 하도록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제가 통과 안 될 거라고 보는 거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병석 의장이 그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임기가 의장 임기가 얼마 안 얼마 남지 남았는데 않았습니다. 막판에 무슨 그걸 상정해갖고 의장이 불명예를 뒤집어쓸 일도 없고 결국은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안 될 거다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상황은 민주당 상황이 꼭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이제 예. 말하자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고 그거는 여야 간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정부로는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그 검사장을 지명함으로써 그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타협의 여지를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네. 이 전국이 이렇게 급냉하고 대치 전국으로 가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그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면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옹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아, 예. 그 민주당으로서는 더 강하게 지금 밀고 나갈 명분을 줘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 당선인이 이런 저런 거를 다 생각해서 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다인데 그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의총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도 판단해서 그렇군요. 명분을 안 줘야 될 텐데 네. 당선인이 자기 생각만 너무 뭐 자격이 있는데 뭐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라는 게 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당선인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검수완박 추진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인데 민주당 내에선 두 가지 의견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검수완박 명분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거 역풍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나 전 봐요. 양측 면이 다 있다고 예. 봅니다. 이제 결국은 국민들께서 또 지역 주민들께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느냐를 국민 끝에 선택을 하겠지만 사실은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한테 저희들만 고집을 어느 경우고 고집 피우고 옹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하는 쪽은 국민이 결국은 심판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검수완박을 우리가 저희들이 일방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컸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막 또 자기 고집으로 그 야당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니까 예. 저는 참 기가 막힐. 그 국민만 골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패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잠깐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는데 이게 송은길 전 대표를 배제하라는 것인지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네. 전략 공천 뭐 어떤 인물을 특별히 뭐 공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 지역 서울을 지정을 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이든 네. 또는 새로운 인물이든 또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뭐 지정을 하든 뭐 그거는 그 공관위원회에서 자유로이 결정을 하겠다. 네.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전략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카드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뭐 이렇게 거론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 예.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쪽 후보인 예. 것이 거의 예상되니까 예. 그쪽하고 대결 구도로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네. 여론조사를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예. 때문인데 전략 공천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데 예. 그거는 민주당이 좀그 여론을 좀 더 일으키고 좀 더 또 이슈화해서 현재는 완전히 누가 나와도 오세훈에게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걸 엎으려면 좀 더 여론전을 좀 더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더 이슈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결국은 송영길로 간다고 봅니다. 아. 예, 결국은 왜냐 그러면 예. 당 대표했던 사람이 주소까지 옮겨놓고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빼고 야 전략공천 딴 사람 넣는다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송영길 대표를 예. 지난주에도 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고 예. 오늘도 점심 때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근데 하시던가요? 의지가 예. 뭐 강합니다. 아, 의지가 너 예. 강하니까 예. 뭐 저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에 뭐 어쨌든 대선 패배에 대한 열심히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사실은 명분이 좀 안 맞다라고 좀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네. 아니 그렇게 말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카드가 계속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글쎄 저희가 뭐 당 지도부가 예.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지금 서울시장 출마에 네.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 네. 이건 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끝까지 가는 수밖에 네. 없죠. 지금 우리 민주당 선거 운동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설 평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